네, 돈이 되는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같이 세트로 안경을. 네. 이거 패션 아닙니다.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예. 자,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지수가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인데 왜 이런 힘이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결국은 뭐 시장의 리스크온 분위기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을 짓눌러쓰던 가장 큰 요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제 긴축이라는 우려감인데 여러 가지 이제 지표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물가 발표 이후에 그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결국은 이제 시장의 반등 포인트로 작용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번으로 멈출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된 환율의 하락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금리와 환율 이 두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성장주 위주의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현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 아직까지 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장주라고 하면 전기차, 배터리일 텐데 테슬라 변수의 여동치는 2차 전지주 맞습니까? 변동성은 당연히 저는 개장 초반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의 방향성이 중요했는데 결국 2차 전지주들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간밤 뉴욕 증시 장 마치고 테슬라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그냥 내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출, 이익, 그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을 거의 이제 웃돌았습니다. 이 부분 실적이 좋았습니다. 예견된 좋은 실적이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테슬라는 박리담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싸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판매량이 좋았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했고 자동차 외의 기타 사업 부문도 특히 에너지 쪽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진율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아니면 그 전 분기보다도 안 좋았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요.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밑돌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바로 테슬라는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는 이렇게 가격을 싸게 해서 점유율 늘리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가 한 가지고요. 나머지 이 이익률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테슬라 측에서 설명을 한 건데 4680 셀 생산 비용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이버 트럭이나 AI 쪽 지금 뭐 자율주행 등 X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던 건데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FX 쪽에도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환율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사실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의견 좀 여쭈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네, 우선 테슬라의 마진 압박은 명과 암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 테슬라를 제가 얘기하러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과 암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요인은 뭐 테슬라가 밝혔지만은 결국 이제 자동차 가격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마진 압박이 제일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테슬라의 주요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요, 중국이라든지 유럽권 쪽에서 굉장히 잘 팔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모델 Y 후륜 모델을 이제 우리나라에 5,699만 원인가요?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판매 증가 부분은 결국은 이제 당연히 배터리 셀 업체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나쁘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암이 뭐가 있느냐?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마진 압박을 받고 있다.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 9.6%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기아의 영업이익률 예상 12%가량 뭐 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 이상으로.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레거시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일반 전기차가 아닌 차들을 팔아도 이만큼 나오는 거, 물론 이제 기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이익률을 만들어냈지만은 다른 레거시 업체들도 하이싱글 정도의 이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다른 업체들은 더 비싼 전기차, 더 마진이 적은 전기차를 내가 테슬라와 경쟁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시장 성장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가 적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요인들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의 전략적인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렇게 마진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자동차 OEM 업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마진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IRA 보조금에 따른 AMPC 보조금에 따른 세액공제를 쉐어하자라는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밑에 밸류체인 딴 업체들의 이익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리스크 요인일 수 있겠지만은 단기간에 벌어질 위협 요인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터리 관련주들이 결국 시장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시장 내에서 가장 주도주 쪽에 몰리는 수급,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낙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순환매가 나오거나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배터리 투자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사실 뭐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분위기가 예.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오늘까지야 뭐 테슬라 정규장까지 봐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테슬라가 만약에 정규장 쪽에서 더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내일 또 배터리 관련주들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저는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에 대한 뭐 현재 시점에서의 매수 매도를 판단하기보다는 예. 며칠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배터리주의 확장이었죠. 결국은 뭐 장비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한번 세게 올라왔고요. 이러한 쪽에서 각 섹터 내에서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 쪽에 집중도를 좀 가져가면서 단기 시세를 노려보자, 이러한 투자 전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기 시세를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추려주십시오. 네, 지금 뭐 오늘 분리막 관련 쪽에서는 WCP가 세게 올라서고 있고, 전해질 쪽에서는 엔캠이라는 기업이 또 올라서고 있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세비캠이 또 최근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장비 쪽에서는 PNT가 또 좋은 흐름이고요. 결국 이러한 종목군 쪽으로 압축해서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시장이 가는 쪽, 네. 예, 대세 흐름과 멀리 떨어질 필요는 없다는 관점에서 몇몇 종목들 배터리에서 추려주셨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폐배터리 쪽이 또 유난히 강한 모습입니다. 어제부터 시세가 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까요? 뭐 테슬라 쪽에서 이제 폐배터리 생태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예. 워낙 이제 주가가 못 갔었던 상황도 주가를 좀 자극시킨 요인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올해 내년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견하기에는 소재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예. 펀더멘탈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나요? 뭐 다른 매력적인 종목군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른 종목이라고 하면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이겠죠. 오히려 예. 단기적으로 실적 성장이 나오는 쪽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소재 기업들이기 소재. 때문에 그런 쪽들이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 충전 쪽은 어떻게 보세요? 충전 쪽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의 투자 판단에서는 제일 열의에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제일 드렸었던 것 같고요. 후순위로. 그렇죠. 제일 후순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있고, 물론 지금 이렇게 배터리 관련주들 돌아가면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충전 관련주들도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오늘 뭐 일본 쪽에서 지금 테슬라 충전 생태계를 좀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 섹터, 테마 섹터가 조금 반응을 보여서.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요소들은 제가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펀더멘탈이라든지 어떤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입각을 해야지 이게 수급이 돌아서 내일 모레 갈 것 같습니다라는 추측만 가지고 추천을 드리기는 어렵고, 조금 더 근거 있는 투자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성장하고 있는 소재 관련 섹터가 훨씬 더 유망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성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줘야 네. 투자하기에 좀 편하기 때문에 여전히 배터리는 소재 중심의 대응 전략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바이오를 좀 일찍 말씀을 저희에겐 주셨어요. 이 코너를 통해서. 언제부터였나요?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꼽아주셨었는데. 그렇죠. 대표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는 섹터겠죠. 예, 네. 사실은 아직까지 미국에서 금리 인하 논의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네. 시장은 늘 한 발 빠르게 선반영을 시키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꾸준히 바이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모처럼 만에 바이오주가 전방위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뭐 기존 묵직한 전통 제약사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기술 기업들, 임상 데이터 있는 그런 시험 기업들뿐만 아니라 또 의료 기기 쪽, 제약 기기 쪽, 의료 AI까지 모두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이런 거는 바이오 전체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걸 또 반영시키는 거거든요. 한 가지가 앞서 말씀드린 금리일 수도 있겠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 어제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기존에는 1.0에서 의약품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신소재에서 에너지로 좀 범위를 더 확산해서 뭐 추진을 하겠다, 키우겠다 이런 내용이고, 금액 자체를 뭐 생산액이나 수출액도 2030년 되면 현재보다 3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제 증권가에서 나와서 하나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바이오가 왜 이렇게 약발을 요즘 받고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수급 ETF 이슈도 8월에 있지만 숏스퀴즈 확산 가능성도 플러스 알파로 좀 보시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공매도 잔고 추인데 여기도 남모르게 3월 저점 대비했을 때 한 60-70%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급 이슈가 여러 가지 이제 모여 있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금리 인하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시중금리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 2차례 인상을 좀 반영을 했었고, 한 차례만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시중금리는 먼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맞아요.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미국은 빅테크, 우리나라는 대형 성장주,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이런 쪽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최근 7월 달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러셀 2000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크라든지 이런 쪽을 바탕으로 한 중소형주들이 좀 반등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적자를 내고 있는 바이오텍 기업들에게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올라오는 종목군들과 못 올라오는 종목군들의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약을 개발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바이오텍 같은 기업들은요. 부진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거의 이제 임상 진행하는데 자금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지금 바이오 쪽에 온기가 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요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시장 내에서의 전체 자금의 2차 전지 혹은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들의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료기기, 범바이오 관련 섹터 내에서 의료기기 AI 관련주들이 워낙 세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역시 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저는 수급 요인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텍 내에서는 결국은 이제 지금 너무 잘 가고 있는 AI 의료기기 쪽 혹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에 수급이 조금은 제한돼야 바이오텍까지 온기가 더욱더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바이오에 조금 대해서. 멀리 보는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현 시점에서 바이오주들을 옥석 가리기에서 좋은 종목군들을 골라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새롭게 올라오는 펩트론, 뭐 혹은 동은하나텍 이러한 또 시장 내 새로운 기업들을 계속 찾는 거거든요. 그 당뇨 테마주가 형성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당뇨 관련 쪽들이 워낙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계속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항암 쪽에서의 어느 정도 기대 요인을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이런 쪽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멀리 봤을 때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 주기가 모호한가 봐요. 왜냐면 이제 다른 테마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옥석을 가려야 돼서 만약에 그 바이오 파이프라인이 확실한 걸 보유하고 있는 텍 기업이라고 하면 몇 점 주시겠어요? 그것만 이제 선별적으로 본다면. 제가 나와서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파이프라인이 확실한 텍 기업은 결과물을 보여주기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기존 제약바이오 큰 종목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완연하게 정말 한계 기업까지 돌아서는 중소형 시장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파이프라인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요리조리 잘 피해 가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을 주십시오. 종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매드팩토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우리가 이 기업 정말 항암 쪽에 대단한데 이런 기업들 너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기업들 정말 신저가 수준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기업들 반등이 나올 때 한번 예.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반등시 포인트. 네. 탑픽 하나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탑픽이요. 예. 사실 바이오텍들 요새 잘 안 봐서 지금 어렵군요. 저는 이제 예. 지금 현재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탑픽은 결국은 AI 의료기기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예. 종목이 많죠. 딥노이드, 루닛, JLK, 뷰노 이렇게 4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뭐 역시 이제 4개에서 선택을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뭐 요 4개의 기업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서 이동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헬스케어 범주로 좀 확장해서 보면 미용 의료기기가 또 그렇죠. 예, 여기 포함이 되는데 네. 기기는 실적시키니까 그렇죠. 의견 어떠신지 여쭐게요.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대감을 좀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투자가 가능한 게 뭐냐면은요. 월별 이제 수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됩니다. 예. 뭐 증권사 기준으로 리포트들을 대략적으로 이제 월 초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는 월 중순 한 10일경에서 15일경에 이렇게 섹터별로 카테고리별로 이제 발표를 해주는데요. 예. 거기 이제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은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은 레이저 기기 그리고 보톡스 뭐 진단 키트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수출이 많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을 확인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YOY, MOM 수출 데이터가 좋았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걱정 없이 들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그 수출 데이터가 급격하게 꺾이지 않는 한 안정적인 흐름은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지역별로 강점을 보이는 기업이 다 그렇죠. 다릅니다. 미국, 북미 쪽에 강점 보이는 기업이 있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뭐 브라질 쪽이나 일본 데이터가 잘 잡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데이터 나눠 보시고 그 지역의 판매가 더 호조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전히 투자의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하다. 이 의견으로 기기 쪽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렇네요. 뭐든지 달리는 말에 탑승해야 한다라는 결론입니다. 제약바이오도 요즘 의료 AI가 달리는 말이고 배터리도 결국은 늘 달려왔던 건 소재이기 때문에 그쪽 분위기 보면서 대응 전략 세우자 요 말씀 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